안녕하세요. 하군의 부동산 TV를 운영하고 있는 하군입니다. 오늘은 부산 광안동에 오피스텔 매물을 하나 보고 와서 여러분들께 소개할까 하는데요. 710 부동산 대책 등으로 연일 부동산계가 시끌시끌하군요.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고 지향하는 점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집 가지고 돈 벌 생각하지 마라. 집은 필요한 사람, 즉 시집주자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야지. 이미 살 집이 있으면서 배부르고 등 따숩고 돈이 살살 남아도니까 집다가리 하나 더 사서 이걸로 어떻게 돈 좀 만져볼까? 요런 머리 굴리지 말란 말이야. 알겠나? 라는 것이죠. 뭐 뜻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부동산이란 게 그렇게 간단하게 무저렇듯 뚝 잘라내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1차원적 플라블룸이 아니거든요. 워낙 많은 이해관계들이 얽히고 설켜 있어서 위에서 하나 뚝 넘어뜨리면 차례대로 착착 넘어가는 도미노처럼 아구가 딱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 정신 못 차리고 대책에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이유도 다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 했다가 막상 해보니 생각처럼 아구가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거든요. 계속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대책을 만들어내고, 그럼 또 새로운 문제가 만들어지고, 그럼 또 새로운 대책을 만들어내고. 야, 안 돼! 현 부동산계의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속 시끄러운 대책들은 무서운 동네에 사시는 분이나 집 많은 부자 어른들을 향한 것이고, 사실 우리처럼 지방에 살고 집 있어봐야 내가 사는 집 한 채, 그리고 어떻게 임대용으로 저렴한 거 한두 개 더 사볼까, 요딴 거 고민하는 분들은 너무 고민 맙시다. 그건 그들만의 리그고 우리의 리그는 아니니까요. 에휴, 광안동에 분양 오피스텔 소개한다고 했다가 혼자 흥분해서 주절주절 했군요.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오피스텔은 광안동 성우 1인 타워라는 오피스텔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준공은 끝이 났고 매입과 동시에 바로 임대를 놓거나 입주를 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우선 개요부터 간단히 살펴볼까요?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118-2번지에 위치하고요. 총 세대수는 아파트 28세대, 오피스텔 154실, 상가 18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아파트는 분양이 끝난 상태이고 오피스텔과 상가 일부 호실이 남아 분양 중에 있다고 하는군요. 오피스텔과 상가만 보실 수 있다는 소리죠. 자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입지와 방 구조, 그리고 분양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입지. 우선 오피스텔 입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광안동은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을 끼고 있는 부산의 대표적 관광 명소임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현장에서 동쪽으로 도보 15분 이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볼 때는 4가지 요소를 꼭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교통 입지, 상권 및 편의 시설, 외지지 않은 대로변 입지, 합리적인 분양가, 요렇게요. 우선 오피스텔 입지 중 가장 중요하게 본다는 교통 입지부터 볼까요? 오피스텔은 가족 단위보다는 1인 거주 직장인들이 많이 입주를 하기 때문에 출퇴근이 용이한 교통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교통 중에서도 지하철이 있는 역세권인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부산은 대한민국 최고의 교통지역이다 보니 대중교통 중에서 지하철에 대한 선호도는 그냥 미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우 1인타워 오피스텔은 수영 지하철역과 광안 지하철역을 동시에 이용 가능한 더블 역세권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수영 지하철역은 비교적 멀고 동일한 2호선이므로 본 영상에서는 광안역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광안역은 현장에서 227m, 도보로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역세권이군요. 두 번째, 상권 및 편의 시설. 요즘은 오만 권역을 다 갖다 붙이던데요. 역세권, 학세권, 숲세권, 그리고 슬리퍼권.
슬리퍼권은 슬리퍼 질질 끌고 쇼핑이 가능할 정도의 위치에 상업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는 입지를 말하는 것인데요. 성우 1인타워 오피스텔도 이런 슬리퍼권역의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대로를 기준으로 맞은편에는 수영구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한서병원이 있는데요. 찾길만 건너면 바로 닿을 수 있는 곳이죠. 젊으나 늙으나 근처에 병원 하나 있으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장 남쪽 길 건너에는 광안시장이 있는데요. 현장에서 150m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1인 거주 입주자들이 많은데 따로 반찬을 해서 먹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재래시장에는 반찬집이 많기 때문에 잠시 다녀가기만 하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요. 현장 북쪽 161m 도보 2분 거리에는 홈플러스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래시장은 물론 대형 마트 등에서 취향에 맞는 쇼핑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대로변 입지인데요.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오피스텔은 1인 직장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주거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 심리적으로 외지지 않은 대로변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고 하는데요. 특히 여성분들은 더더욱 그렇고요. 남자인 저도 밤늦게 골목길 가기가 무서운데 여성분들은 오죽할까요? 성우 1인타워는 대로변의 오피스텔입니다. 끝으로 합리적인 분양가인데요. 오피스텔에 있어 합리적인 분양가는 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임대 시세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축이라 해서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임대료를 높게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분양가는 수익률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분양가가 높으면 임대료를 높게 받아야 하고 분양가가 낮으면 임대료를 낮추어도 기대 수익률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분양가를 한번 볼까요? 타입은 원룸 13평, 투룸 18평, 3룸 24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친 김에 분양가와 호실 내부를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3평형인데요. 전용 평수는 약 8평이고요. 최저 1억 3,100만 원부터 최고 1억 4천까지 분양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내부를 보실까요? 이 12평이 따로 큰 방이라는 개념은 없지만 원룸치고는 중간에 이렇게 중문이 만들어져 있어서 마치 투룸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주거 환경에서 그 사람이 집을 살고 있는 자신의 삶의 가치를 한층 더 올릴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없는 원룸형 오피스텔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누구라도 들어와서 살고 싶은 그런 집의 어떤 구조를 충분히 구현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요거는 놀라지 마세요. 지금 제가 보여드릴 게 뭐냐면 큰방 침실 바로 좌측에 붙어 있는 붙박이장은 아니고요. 한번 열어볼게요. 자, 보세요. 저도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많이는 보고는 있지만 이렇게 아파트형에 들어가는 드레스룸 혹은 팬트리형으로 이렇게 짜져서 들어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12평 오피스텔에 이런 공간들이 있으면 사시는 분 입장에서는 정말 쾌적하게 사실 수 있죠. 사실 짐들을 놓을 곳이 많지 않잖아요. 충분히 수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깔끔한 환경 속에서 주거 환경을 즐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바로 그 옆에 이렇게 침대도 있죠. 옵션은 따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모든 가구들 이렇게 다 들어있어서 그야말로 짐 하나만 들고 들어오면 생활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친 김에 밖을 한번 볼까요? 자, 창밖을 보시겠는데 지금 보시는 이쪽 조망이 서향입니다. 서쪽 향이라서 해가 잘 들어오는 조망은 물론 좋고요. 앞에 보이시는 이 큰 건물이 이 수영구 일대에선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다는 한서병원입니다. 아프시면 바로 뛰어가시면 되겠네요. 뭐 여기서 바로 점프를 하셔가지고 날아가셔도 될 것 같고 아주 가까운 곳에 병원이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자, 저희들이 보고 있는 이 층의 높이가 16층인데
앞을 막고 있는 건물이라든지 시야를 가릴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환한 조망권을 가지고 있고요. 눈앞에 보이시는 건물들 너머로 산도 보이기 때문에 녹색의 어떤 힐링적인 조건도 충분히 가지고 있어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뒤로 잠시만 빠질게요. 빠져서 이번에는 이 오피스텔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옵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피스텔이라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임대를 놓기 위한 물건이다 보니까 옵션들은 다 갖춰져 있는데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상단에 보시는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눈 아래로 보이시는 TV, 그리고 그 TV 다이, 그리고 좌측으로 조금 더 빠져볼게요. 자, 여기에 드럼 세탁기, 그리고 냉장고 한번 열어볼까요? 자,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냉동실, 그리고 들어와서 바로 살면 되겠네요. 그리고 그 옆으로 이렇게 책상들도 만들어져 있어서 기본적으로 물론 의자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자는 들어오시는 분이 사서 들어오셔야겠네요. 자,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은 임대 놓기에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은 괜찮은 물건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이 일대 다른 12평 오피스텔에 비해서 전용 평수가 한 평에서 2평 정도 더 크다는 거, 이것만한 강점도 없죠. 누구든지 간에 같은 돈이라면 조금 더 넓고 살기 좋은 환경 속에서 살고 싶은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니까요. 자, 그러면 다음 평수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이번에는 투룸 18평형입니다. 전용 11평대고요. 분양가는 최저 1억 8,700에서 최고 1억 9,600선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내부를 보실까요? 자, 방금 전에 보셨던 A타입 13평, 그게 이제 원룸이었다면 지금 보실 타입은 B타입으로 18평 투룸 호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드리고, 그리고 천천히 구석구석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훑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평수가 18평인데 요게 전용 평수는 11평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인근에 있는 다른 오피스텔에 비해서 한 평에서 2평 정도는 더 크게 나왔다는 것이죠. 자, 안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뭐 거의 아파트 수준이라고 보여지네요. 자, 안방으로 들어와서 여기도 한번 천천히 전체적으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널찍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내부 공간도 상당히 밝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밖에 제법 많이 흐립니다. 지금 여름이라서 계속 비가 오고 있는데요. 하늘에 계속 성난 구름들이 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밝기라면 기본적으로 일조가 상당히 좋은 오피스텔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 창밖을 가리고 있는 다른 큰 건물들이 없으니까요. 자, 투룸을 한번 확인하셨는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입구에 신발장이 있습니다. 신발장 앞에하고 크게 틀리진 않지만 한번 열어는 볼게요. 자, 입구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신발장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크기는 방금 전에 보셨던 그 13평 A타입에 비해서 크게 크지는 않습니다. 자, 이번엔 욕실을 한번 볼까요? 자, 13평 보셨던 것처럼 욕실 구조는 동일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샤워부스, 수납장, 그리고 세면대, 변기 이르기까지 상당히 깔끔하게 잘 나와 있음을 알 수가 있네요. 자, 여기 바로 옆에, 욕실 바로 옆에 이제 싱크대와 주방 시설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싱크대 규모도 작지가 않습니다. 1, 2인 정도의 거주인들이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 규모의 싱크대와 그 옆에 13평에서 보셨던 규모의 냉장고, 그리고 드럼 세탁기가 한 세트로 구비되어 있네요. 그러면 싱크대 옆에 있는 수납 공간들 한 번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상단에 있는 것부터 한번 열어볼게요. 자, 그죠? 오피스텔 규모에서 이 정도의 싱크대 수납 공간이라 그러면 사실 남을 것 같은데요, 공간들이. 그죠? 상당히 크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앞으로 가서, 자, 지금 보시는 이 투룸 같은 경우는 향이 북쪽입니다. 북향이죠. 특히 대한민국의 집을 보시는 분들은 사실상 그렇게 좋아하시는 향은 아닌 것 같아요. 북향이라서. 하지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은 상당히 흐리고요. 구름은 많습니다. 해가 많이 많지 않고요. 그죠?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어둡지가 않습니다. 빛 때문에 안에 불을 켜놨으니까 밝겠지라고 말씀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어느 정도의 조망이 들어오지 않으면, 일조가 들어오지 않으면 실내 공간이 이 정도 밝고 화사하게 보일 수는 없어요. 제가 쓰고 있는 카메라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일반적인 휴대폰 카메라입니다. 실제로 보는 것하고 크게 틀리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북향이지만 역시나 앞을 가리는 건물이라든지 시야를 가릴 만한 시설들이 없으므로 탁 트인 조망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오피스텔 조망권 중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이쪽 북쪽 향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지나가는 차들도 재밌게 볼 수 있고, 항상 창밖이 너무 정체되어 있으면 답답함과 지루함을 줄 수 있는데 상당히 역동적이지 않습니까? 아침에 깨서 밖에 움직이는 사람들과 저렇게 밖에 바삐 움직이는 자동차들의 행렬을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활기가 뜰 것 같군요. 자, 창 위에 시스템 에어컨 있고요. 자, 넘어갈게요. 방금 13평에서 보여드렸던 TV와 TV 다이가 여전히 한 세트로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왔을 때 13평형에서는 드레스룸과 팬트리 겸용의 수납 공간이었다면 큰 방은 이렇게 지금 보는 것처럼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느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그 정도 규모의 붙박이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인원들이 와서 생활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이 정도 붙박이장이라 그러면 1인에서 2인들은 충분히 답답함 없이 사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큰 방 위에는 한 개 더 시스템 에어컨이 있고요. 그 옆에 공기 정화 시스템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오피스텔에서 가장 큰 규모를 보여드리는 C타입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사이즈 3룸 24평형입니다. 전용 16평대고요. 분양가는 최저 2억 2,700에서 최고 2억 3,600선에서 분양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내부를 보실게요. 자, 방금 말씀드린 C타입으로 왔습니다. 자, C타입은 우리 이 오피스텔에서 그냥 아파트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아파트처럼 생각하시면 된다고. 왜냐하면 3룸이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한번 쭉 훑어보고 구석구석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은 거실 공간이고요. 조금 더 넘어가서, 자, 거실을 바라보면서 우측으로 꺾었더니 이렇게 욕실과 방 두 개가 동시에 보이네요. 들어와서 좌측으로 몸을 돌려보면 이 부분이 지금 C타입의 큰 방입니다. 여전히 여기도 서향을 바라보고 있군요. 서양이라서 똑같이 13평 A타입처럼 앞에 큰 한서병원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돌아서 나가서 맞은편에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방 두 번째. 자, 들어오시면, 자, C타입에서는, C타입 작은 방에는 붙박이장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조그만한 베란다 공간이 있어요. 방금 보여드렸던 A타입이나 B타입 같은 경우에는 따로 발코니 공간이 없어서 빨래를 건조하실 때는 어쩔 수 없이 방에 설치되어 있는 건조대에다가 빨래를 걸고 말릴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 준 아파트라고 보실 수 있는 이 C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 발코니 공간 위에 빨래 건조대가 있어서 좀 더 생활하실 때 쾌적하게 생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서요. 방금 큰 방과 작은 방을 다 보셨고, 그리고 이제는 그 큰 방과 작은 방 사이에 있는 욕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욕실의 규모는 전 타입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C타입이라고 해서 욕실이 더 크게 나온다든지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 특징이라 보면 되겠죠. 자, 뒤로 넘어 나와서, 자, 입구 쪽부터 다시 볼게요. 입구 좌측에는 A타입이나 B타입하고 동일한 규모의 신발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 자, 입구 바로 좌측에 이렇게 싱크대 시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C타입, 방금 소리 들으셨나요? 이게 바로 C타입 입구에 붙어 있는 중문입니다. 아파트만 하더라도 입구로부터 거실로 들어오는 공간 속에 중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자비로 이렇게 설치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이 오피스텔 C타입 같은 경우에는 따로 옵션이 없이 그냥 이렇게 바로 중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C타입은 냉장고는 따로 없어요. 냉장고는 들어오시는 분이 아무래도 아파트처럼 사용하시기 때문에 본인들 기본적인 짐들이 다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사하시면서 이렇게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따로 냉장고 시설은 들어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파트란 소린 거죠, 그냥. 자, 이 오피스텔에는 가스레인지는 없어요. 모두 이렇게 인덕션 설치가 되어 있어서 안전하게 주방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B타입에서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넓은 싱크대 공간. 이것도 한번 열어볼까요? 싱크대 위에 있는 수납 공간들. 자, 충분한 규모. 상당히 넓습니다. 지금 계속 열면서 가고 있는데 계속 열려요. 상당히 많아요. 수납 공간. 자, 좀 더 뒤로 와서 보여드릴게요. 상당히 수납 공간 많습니다. 아래에도 수납 공간 있죠? 자, 주방 생활 하시는 주부님들은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는, 그죠? 그 정도의 싱크대 공간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자, 기왕 온 거 조망을 한 번 더 볼게요. 시원한 외부 조망. 그리고 창문 같은 경우도 이중 창문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지금 제가 녹음하고 있는 제가 카메라는 그렇게 좋지 않지만 마이크 감도는 상당히 좋은 마이크를 쓰고 있는데 불필요한 외부 잡소리가 들리지 않죠? 그만큼 방음 시설이 좋다는 겁니다. 소리로부터 민감하신 분들은 참 좋은데? 이렇게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방음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요. 대로변에 옆에 있다고 해서. 자, 큰 방으로 한 번 더 들어올게요. 큰 방 조망권도 여전히 서양 조망권이고 병원 보이고, 그리고 큰 방에는 아까 B타입에서 보셨던 것처럼 충분한 규모의 붙박이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따로 열지는 않겠습니다. B타입에서 보셨을 테니까요. 그리고 위에 시스템 에어컨. 주무실 때 시원하게 주무셔야겠죠? 자, 어떤가요? 오피스텔 3룸이 요 정도 나와줬으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만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부동산계가 완전히 요동을 치고 있어서 아파트라든지 주택을 완전히 두들겨 잡고 있죠. 이제 요런 거 하나 사셔가지고 주택 말고 오피스텔이니까요. 건축법을 받는 요런 거 하나 사셔가지고 주택처럼 사용하실 분들은 상당히 만족하실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평당 1,000만 원대로 일대 오피스텔 분양가에 비해 저렴해 임대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현재 임대는 13평형 기준으로 1천에 60만 원 선으로 세를 놓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내가 얼마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 수익률을 알아봐야겠죠? 13평형 기준 분양가 1억 3,100만 원에 대출 65%를 받으면 가능 대출금은 8,500여만 원이 됩니다. 금리는 2.6%가량 된다고 하네요. 분양가에서 대출금을 빼니 실투자비는 3,580여만 원입니다.
즉 내 돈 3,500만 원 가량 있으면 요거 13평 한 채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임차인이 보증금 1천에 월세 60만 원을 내면 이 돈에서 대출이자 월 18만 원 가량 내고 나머지 41만 원 가량이 내 순수익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계산하면 수익률이 13.9% 가량 나오는데요. 오피스텔 수익률 치고는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내 돈 3,500만 원 가지고 월 41만 원 가량 수익을 올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포함되지 않고 건축법에 포함되는 물건이라 세금이 아파트하고 조금 틀리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일단 취득세부터 말씀드릴게요. 취득세는 분양가의 4.6%입니다. 13평형 1억 3,100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취득세가 602만 6천 원입니다. 적은 돈은 아니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이 금액에서 85%를 공제해 주는데요. 그렇게 되면 취득세가 90만 3,900원으로 훅 내려가게 됩니다. 엄청난 차이군요. 보통 다들 사업자 등록을 하시므로 취득세는 별 걱정들 안 하십니다. 단 자신이 들어가 살 목적이시라면 취득세를 모두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부가세가 문제인데요. 부가세 10%는 짤없이 내셔야 합니다. 즉 1,310만 원은 납부하셔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총 세금을 계산해보면 취득세와 부가세를 합산한 1,400여만 원 금액을 세금으로 별도 납부하셔야 한다는 소리죠. 1인 거주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요즘 이런 오피스텔 하나 잡아놓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라 생각되는군요. 오늘은 광안동 성우 1인타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